기획 의도,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유, 그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그게 먼저 엄마표 영어 있죠? 엄마표 영어, 그리고 이제 그 사교육, 이 사교육과 엄마표 영어의 그 간극 또는 그런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동안 피드를 통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또 그리고 워낙 좀 복잡해 보이는 기술들이 좀 많아요. 제가 아이패드도 쓰고 뭐 미러링, 화면 분할, 뭐 특별한 앱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제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시기를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고로 좋은 거는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항상 기술을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무슨 기술이 단가? 어쨌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티칭인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수업력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업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뭐 준비한 내용, 그리고 강사의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풍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느냐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거는 저도 100% 동의하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강사의 자질로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기술, 우리가 기술을 얹혔을 때 기적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 이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서가 글씨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한데, 자, 기적과 기술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 저 혼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책도 읽고, 그리고 여기저기 또 좋은 말씀들 많이 듣다 보면 그게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이게 뭐 절대적인 진리다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관심 있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렇게 귀결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분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이제 로운에서 쓰는 기술은 이제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딱 보시면 지금 다시 엄마표 영어와 사교육, 엄마표 영어와 그리고 사교육을 마치 반대의 개념으로 본다. 근데 아니세요.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두 개가 완전 스펙트럼상의 반대에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보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쵸? 다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개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개 중에 몇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걸 알겠는데, 그러면 사교육하면 어떤 사교육은 이제 너무 학습식으로 가고, 어떤 사교육은 또 너무 재미 위주로만 가고, 그래서 이 학습식을 선택하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절대 적합하지 않죠. 우리 유치원생이나 1, 2학년 아이들 데리고 뭐 단어 50개 외운다, 스펠링 외운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 감정, 긍정적인 감정, 영어를 사랑해야 된다, 흥미 위주가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화도 일어나고 뭐 쓰기, 뭐 듣기, 읽기가 다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놀기만 한다는 거죠. 다 좋은데 너무 흘러가는 건 아닌가? 그 수업 시간에 뭐 1시간 그래서 재밌게 놀고 체험도 하고 했는데 결국 남는 건 뭐지? 그렇게 따졌을 때 부랴부랴 나중에 초등학생 뭐 3학년 돼서 남는 게 없어서, 아이고 결국은 학습식 학원을 가야겠구나, 또는 학습식으로 해야겠구나, 뭐 또 문법 다시 해야겠구나, 이렇게 또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또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배맘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를 둔 어머님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처음 키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지역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뭐 우리 학원, 저는 좀 시골에 살아서 외진 곳에 살아서 좋은 학원도 없고 뭐 선생님도 없고, 맞습니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어쨌든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저와 같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학습식으로 가는 분들, 그리고 재미 위주로만 가는 분들 다 존재하고, 저희가 이제 보고 고를 수 있게,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저희가 자신 있게 이제 로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그동안 비춰졌던 건 우리 꼬맹이들, 귀가 안 트인 친구들, 뭐 무조건 재미있게 해서 뭐 진짜 영어를 재미있게 하고 수업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진짜 100%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니까요. 100% 아이들 반응은 너무 재미있고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고, 엄마 또 언제 수업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주 2회 가능한가요? 3회 가능한가요?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 처음 한 달, 두 달은 그렇게 이어지는데 어머님도 행복하실 건데 또 사람인지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불안하실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수업을 잘한다 한들 짧은 시간 안에 발화가 일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언어니까. 어머님들도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언제 얘기하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시간은 가고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옆에서 뭐 파닉스도 배우고 뭐 리딩 책도 읽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만 하다가 나중에 너 큰 코 다쳐. 그래도 학습식은 조금씩 들어가야 돼. 라고 주변에서 말씀도 하실 거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서론이 길긴 한데 계속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저희 로운에서 항상 재밌는 것만 보여지는데 결국은 저희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라방 제목에 보면 로운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이제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플랜이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컨셉 자체는 탈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해진 게 딱 있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요리조리 조금 벗어나서 언제든지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점이 뭐 수능 1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플 점수라든지 그런 수치화되어 수는 없지만 언어에 있어서 최고의 꽃은요. 쓰기입니다. writing입니다. 쓰기죠. 이 쓰기라는 건 단순하게 문장을 문법에 맞춰서 쓰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도 글쓰기 굉장히 어렵죠. 모든 언어를 구사하는 이제 그 각 나라의 원어민들도 글을 다 잘 쓰는 건 아니듯이 제가 말하는 여기 쓰기라는 거는 영어라는 언어로 정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해력이 바탕이 돼서 괜찮은 글을 쓰는 그런 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 국어 쓰기처럼요. 이게 언어의 꽃인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100% 모든 아이들이 여기까지 사실 갈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나마 근접하게라도 가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되게 좀 너무 두리뭉실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꼬맹이들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너무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발화, 스피킹, 뭐 인풋도 많고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아이가 그냥 어머님들 눈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가 되는 그 모습을 1차적으로 원하세요. 그게 가장 큰 수요예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읽는 거죠. 책을 읽고 뭐 대답을 하고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주고 이런 걸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 로운에서는 이제 저희 방식대로 수업을 하면 첫 번째는 귀 트이기라고 설명을 항상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씩 발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 연령대에 따라서 반드시 학습적인 게 들어가요. 파닉스도 하고 리더스북도 하고요. 챕터북도 하고요. 리딩 컴프리헨션도 하고요. 라이팅도 하고요. 그런 약간 딱딱해 보이는 모든 학습적인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귀 트이기 그리고 이제 말 좀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했을 때 정말 풍부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컨셉은 어린아이들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아이들을 지금부터 좀 잘 키워서 그 단계까지 가보자 라는 겁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이제 선생님 이 세 명이 정말 파트너가 되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이 정말로 다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로드맵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 모셔놓고 설명해도 드렸는데 그렇게 보여드리니까 이제 이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라방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그 엄청나게 그 긴 과정을 다 보여줄 시간도 안 되고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8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근거가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재밌게만 하고 있거든요. 재미 위주로 이렇게 fun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학습적인 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눈치를 못 챌 뿐이지만 일어나고 있고 그게 쌓여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귀가 하나도 안 트인 친구들하고 수업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은 귀도 안 트이고 말도 안 되는데 굳이 100%로 수업을 하는 이런 로운 수업이든 다른 수업이든 하면 뭐 가성비 생각해서 별로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주눅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수업을 하기 싫어하겠죠. 계속 선생님이 영어로 질문하고 뭘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애는 진짜 벌 받는 느낌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제 이게 귀랑 입이 트이지 않는 친구들은 수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부분 저도 100% 동의하고요. 언제 동의하냐고요? 로운을 만나기 전까지 동의하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희를 만나고 나면 왜 꼬맹이들도 수업이 가능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에요. 큐브예요. 그쵸? 저희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뭐 또는 경험, 또는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애들이 먼저 이 큐브를 이제 지금 큐브를 막 선생님한테 보여줘요. 이제 이것도 첫 시간부터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조금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친구는 한 두세 번 수업을 했다고 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큐브를 이렇게 자기 장난감이니까 막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Oh, it's a cube 하면서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래? 그래서 아이가 영어로 블라블라 한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일단은 이제 우리는 it's a cube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놀 건데 어떻게 가지고 놀 거냐면요. 자, 바로 이렇게 아이가 비쳤어요, 화면상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활용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사진을 찍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는 과정 있죠? 이렇게 딱 해서 사진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 손에 있던 게 화면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게 로운 기술이에요. 제가 말했던 기술 이꼴 기적. 자, 방금 자기 손에 있던 게 화면으로 이동을 했으니 아이들은 바로 호기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건데, 우리 이제 로운 강사님들, 우리 스타일에서는 이 큐브가 더 이상 큐브이면 안 돼요. 이 기능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나시는 거예요. 벗어나시고 이 아이한테만은 인풋을 줄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큐브니까 뭐 어디서 샀니? 너는 큐브를 잘 하니? 아니면 누가 사줬니? 왜 샀니? 이런 뭐 육하원칙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It looks like a house. 자, house라고 했습니다. 집입니다. 이 어린 친구는 house를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직은 영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house라고 하면서 그냥 house 하고 그냥 너 house가 집인 줄 알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house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I think it's a house, right?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지금 선생님이 내 큐브를 가지고 집이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건가? 라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Alright, I think it's a house. I'm gonna draw a roof. 자, roof라고 했어요. 지붕이란 단어예요. 지금 귀도 안 트이고 어린아이한테 house도 벅찬데 roof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코र्스북이라든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하면 나중에 한참 후에 나올 인풋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바로 house, roof 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 roof를 그릴 거라고 했고요. 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한테 물을 수 있어요. What color do you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해서 기다려요. 그런데 애들이 알아서 딱 My favorite color is black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red 이렇게도 안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못 알아들어서, 두 번째 알지만 자신이 없어서, 세 번째 몰라서, 네 번째 그냥 결정을 못 하겠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 애들 많아요. 진짜로 결정을 못 해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도와줘요. 그 선택을. Maybe you like blue or yellow.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줬어요. 바로 눈에 보이죠, 그쵸? 이것도 기술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blue, yellow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또 색깔 정도는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모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모르는데 그거를 제가 방금 blue or yellow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바로 yellow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소리는 너무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동공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색깔이니까 이 정도는 대답하겠지 하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옵션을 주잖아요. 너는 뭐 강아지는 또 쉽다. 예를 들어서
sunny, 그러니까 날씨가 sunny한 게 좋아 아니면 rainy한 게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기 sunny를 보여주고 여기에 rainy를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고르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얘가 sunny, rainy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아이는 아직 이 소리가 약간 외계인 소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모방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방이 안 되는 친구한테 이제 우리는 또 sun이니까 이 인풋이 되니까 그래 한번 repeat. 그러니까 내가 sun이라고 할 테니까 너가 나 따라서 sun이라고 해볼래? 자, sunny. 이렇게 pressure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한테 이 아이는 지금 영어로 이제 sunny, rainy라고 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이거 필요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걸 왜 말해야 되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도통.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답을 하긴 해야 돼요. 아이들의 반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반응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소통인 거죠. 영어가 되지 않는데 소통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눈으로 옵션을 그 선택지를 준 다음에 고르게 하는데 최대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 숫자 정도는 말할 수 있고 또는 도저히 1, 2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이가 blue를 골랐다고 할게요. 이제 아이가 용기를 내서 one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폈어요. Oh, you like blue. Alright, I'm gonna draw a blue roof. 와! 자, house, roof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뭐겠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window 하면 되겠죠? 이렇게 window 하면서 oh hey I think we need to add a window. Okay, I'm gonna draw a window, right? This is a window. 애는 이제 window가 뭔지 몰라도 알아요. 창문이구나.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window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뻔해졌죠 이미 a door 이렇게 얘기할 거여서 oh we need a door, right? 하면서 이렇게 door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만 해도 이 큐브에서 벗어나서 이걸 활용해서 바로 이렇게 집으로 우리가 화제를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아이를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엔터테인이 됐어요. 이렇게 즐겁게 했어요. 집이니까 집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누군가 산다. 살죠, 그쵸? 그래서 I live in the house 이 문장을 I live in the house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읽어봐 안 됩니다. 이렇게 뜻도 모르고 아무런 그런 이게 근거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문자랑 뭔가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늘겠지? 안 늘어요. 왜냐면요 아이들은 이제 꼬맹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안 늘어요. 근데 어쨌든 집이니까 산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Okay, I think you live in the house, right? 자,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아이는. 근데 어떻게 알아듣게 만들 거냐면 지금 저는 화면에 제 얼굴밖에 없지만 수업을 할 때는 아이 얼굴도 이렇게 같이 뜨잖아요. 그래서 아이 얼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 얼굴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 화면상에 있는 제 얼굴을 한번 찍어볼 건데 그냥 바로 저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찍을게요. 무섭네요. 지금 카메라를 돌리면 저의 너무 이런 모든 잡티들이 나올까봐 하지만 하겠습니다. 네, 해서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이의 얼굴을 저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뭔지는 몰라도 뭔가 집안에 들어가니까 I live in the house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또 너는 누구랑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Who do you live with? 이렇게 했을 때 못 알아듣지만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휙휙 그림을 그리면서 You live with your mommy, right? Mommy, daddy, and maybe 만약에 그 아이가 sister가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sister 이름이 만약에 Amy다. 그러면 Oh, and you live with your sister Amy. sister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도 Amy라는 이제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듣는 순간 sister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동생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작은 화면에서 최대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 스토리에서는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됐을 때 굉장히 행복해 하잖아요. 그쵸? 뭐 학교에서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든, 어때 학교에서든 이제 기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혼자서 딱 주인공이 될 기회는 사실 되게 작아요. 만약에 집에 형제 자매가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로운 수업할 때는 오롯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살고, 그리고 막 선생님이 계속 물어요. 누구랑 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다 뭔가 캐릭터를 지금 엄마다 아빠다 얘기하니까 얘가 만약에 여자이면 핫추핑이랑 사냐고 물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이면 포켓몬, 뭐 피카츄, 리자몽하고 사냐고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 산다, 얘랑 같이 산다, live with를 못 알아들어도 제가 아마 피카츄 얘기하고 하니까 좋아할 거고, 거기서 이제 캐릭터를 한번 들고 와볼까요? 들고 와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렁이가 나왔네요. 제가 지렁이를 찾았었나 봐요. 핫추핑으로 할게요. 핫추핑 해서 이렇게 딱 그걸로 띄우면 와 신나겠죠. 그쵸?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돼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르는 것도 같이 골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골랐다 치고 핫추핑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로 지금 말하는 순간 모든 게 실행이 되고 있죠. 화면에서.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아이만 좋아하나요? 어머님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핫추핑 먹고 만약에 조아핑 좋아하면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like a 핫추핑 or 조아핑? 못 알아듣지만 어쨌든 자기의 최애 캐릭터는 조아핑이에요. 그러면 조아핑 이렇게 애들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핫추핑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내가 핫추핑을 데리고 와서 와 핫추핑 she's so cute yay she's your friend right and you guys live together in this house yay. 자, 지금 자기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죠. 이것만으로 첫 번째 1차로 행복했어요. 두 번째 자기 얼굴 나왔죠. 행복해요. 세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이 아이는 이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좋은 감정이 생성이 됐어요. 영어를 쓰더라도.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house, roof, window, door, 그다음에 live with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굉장히 편해질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발화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는데 발화가 일어나지 않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알겠어요. 이렇게 수업하면 너무 재밌겠다. 근데 이렇게 수업을 계속 뭐 1년 동안 하면 1년 내내 재미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빨리 조금 질려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패턴화되고 뭐 또 핫추핑 얘기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약간은 시들해질 수는 있지만 막 싫어하게 되는 친구는 없고요. 그리고 이 토픽 자체가 지금은 아이가 귀가 많이 안 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가고 있거든요. 색깔 고르고 뭐 누구 캐릭터 고르고 좋아하는 음식 고르고, 이게 지금 제가 보세요. 좋아하는 캐릭터, 뭐 색깔, 그리고 음식 이런 거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만약에 커리큘럼이 있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면 코र्스북 같은 거 첫 번째, 그러니까 레벨 1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 do you like to eat? 이렇게 먹는 음식, 색깔 고르는 거. 우리는 이거를 요 안에다가 풀어내요. 자,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라방의 제목이 뭐죠? 론,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live with 이렇게 했던 것들. 이것도 사실은 계획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리더스 북을 읽는다든지 어떤 지도를 공부를 할 때 뭐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나는 여기 살고 너는 여기 살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약간 단순하게 공부를 하고 뭐 살다 live 이렇게만 했으면요. 애들이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질문을 할 때 where, 그러니까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요거를 이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I live in 서울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where 그게 아니라 who, 그러니까 누구랑 사는지로 바꾸잖아요. 앞에 단어를. 근데 아이들은 그 live만 듣고 그냥 무조건 또 I live in 서울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누구랑 사냐고 라고 또 바꿔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 귀가 안 트인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빌드업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이들한테 주고 있고요. 저 다른 또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이 영어를 써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하는지 이 단계에서 재밌는 거 알겠는데 재밌는 와중에서 필요를 제가 선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실제 수업했던 예시예요.
이 장난감 같은 건데 모형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lobster 그리고 crab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굳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다 있었던 거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한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두 개를 보면 저희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될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고 아이를 조금 재미있게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지금 감 잡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단순한 인풋으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crab 그리고 lobster 이라는 단어를 막 외우게 시킨다든지 따라해봐라고 한다든지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그거 아니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네, 뭐 대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이 선생님이다. 그리고 인풋을 주고 의미 있는 인풋을 주고 싶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이 두 개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댓글 좀 주세요. 안 주실 거예요? 뭐 13명이나 가시는데 안 주실 거예요? 진짜로? 주세요. 네, 맞아요. 유튜브가 시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한 10초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기다려 보는 거고요. 뭐 대답을 안 주셔도 상관없죠. 왜냐면 어려워요. 어디에 사는지 감사합니다, SM님. 얘네들 어디에 사는지, 뭐 바다에 사는지 산에 사는지, 그것도 괜찮네요. 바다랑 산이란 그런 인풋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역할놀이처럼요. 아, 뭐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우리는 친구야, 예예예. 그것도 좋아요, 그쵸? 역할놀이, 우리 지희님 감사합니다. 역할놀이도 굉장히 잘 쓰이는 소재예요. 감각 있으시다 여러분. 어디에 사는지는 또 하나의 힌트. 가족이랑 먹어봤는지, 경험. 좋습니다. 오늘 댓글들 SM님 이제 여기 지금 댓글 녹화 중인데 이 댓글도 같이 녹화가 되는지는 모를 것 같아요. 줄리 이 줄리님 제가 아는 줄리 맞죠? 맞는 것 같아. 대답이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이미 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줄리님, 우리 롱 강사님이신데,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치링이지 안 되지, 선생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댓글들. 근데 댓글 너무 좋아요. 우리 SM님은, 자, 우리 SM님이라는, 자, 우리 한 분은 이제 어디에 사는지, 어디, 그리고 두 번째, 지희님은 역할놀이, 롤플레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이랑 먹어봤는지, 먹어본 거. 네 번째, 집게, 클로즈로 헤어밴드 만들기. 아주 좋아요. 집게로 헤어밴드 만들기. 자,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이것도 저에게 팁이에요. 어디 사는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식 전달 뻔하게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mountain,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산인지 아니면 바다인지 ocean인지 두 옵션을 주면서 아이가 그냥 보기만 해도 mountain 제가 했을 때 못 알아듣지만 또 제가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so do you think they live in the mountain?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no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인풋은 뭐다? ocean 하고 mountain. 끝.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놀이. 역할놀이는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역할놀이라는 거는 의인화 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살아있지 않은 그런 물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이 큐브가 사실은 로봇이에요. 로봇도 사람은 아니지만 로봇에 뭐 AI 인공지능 탑재돼서 이런 캐릭터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슨 사실은 에이미 로봇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지고 놀면 아이들은 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추구장창 하는 게 역할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좋은 그 팁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랍스터니까 Larry, 그리고 얘는 크로 시작하니까 크로 시작하는 이름 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C로 시작하면 Kathy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뭐 파닉스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듯이 lobster, I think his name is Larry. 그냥 이렇게 흘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문자 써가면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먹어봤는지, 먹었다. 좋습니다. 이 먹었다는 거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물어보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 경험을 내가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 먹어봤니? Have you ever eaten? 아니면 When was your last time? 이렇게 하면서 언제 최근에 먹었니? 이거 자체를 조금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먹어봤는지 라기보다는 이게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이거 먹는 거 좋아하니? 그럼 뻔한 거 아닌가? 맨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seafood를 그러니까 해산물을 싫어하고 어떤 애들은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수업을 할 때 항상 써먹는 게 여기서 접근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너 좋아해? 안 좋아해? I like, I don't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요. 저는 진짜 seafood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짜장면 더 좋아요? 짬뽕 더 좋아해요? 묻고 싶잖아요. 그런 기호에 대해서. 또는 부먹, 찍먹, 탕수육? 이렇게 했을 때 뭔지 되게 궁금한 것처럼 저는 이제 랍스터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게 크랩을 더 좋아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지만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좋아하니 비교급을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게끔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각화로 됩니다. 제가 일단 좋아한다는 걸 진짜 I like both. I love lobsters and I love crabs. I love them so much.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할 때 이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할 때 하트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난 crab도 너무 좋아해. 하트 2개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 랍스터에는 그냥 랍스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개나 4개를 막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지가 다 좋아하는데 랍스터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를 약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옆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항상 어머님이 계실 거예요. 아버님이든 누구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이용을 할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런 수법 스킬을 쓰는데 Hey, can you ask your mom and she likes crabs or lobsters? Which one does she like better?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 이제 방금 문장을 또 한 2-3번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미가 좋아하는데 crabs or lobsters? Which one? 이렇게 막 골라라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첫 번째 바로 대답을 못해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뭘 더 좋아하는지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 엄마는 연세가 몇 살이시고요. 그리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요. 이런 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어머니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제가 이때까지 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고 우리 엄마 하면 딴 애는 생각하는데 11, 막 11살이래요.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성함을 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어머님이 이제 아이가 그거를 모르니까 아시니까 이제 귓속말이든 되게 작게 얘기를 해요. 나는 깨가 더 좋아, 크래비가 더 좋아, 아니면 랍스터가 더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애들은요 참 신기한 게 누가 봐도 한국인이고 누가 봐도 이제 엄마랑 대화할 때는 우리가 한국어로 쓰고 하는 거 다 보고 제가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인 것도 아는데 어떤 애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알아듣고 대답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어로 대답을 해요.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어떤 애들은 절대로 선생님한테는 한국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딱 그게 박혀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대답을 못할지언정 절대 나는 당신에게 한국어를 뻥끗도 안 하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방금 옆에서 분명히 crab, 깨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탁 이렇게 듣고는 탁 쳐다보면서 선생님을 이렇게 말은 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하면서 또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또 애들이 손가락 가리키는 순간 저희는 화면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순간들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 머릿속에서 진짜 내가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제발 뭐라도 말해 에이미 하면서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답답함이 결국에는 나중에 발화를 이끌어내는데 1등 공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명 가르쳐서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다른 롱 강사님들도 다 느끼고 있고요. 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재미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어릴 때는 해야 되는 거 100%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재미를 하다가 결국은 학습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그 유일한 수단은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이때 느낀 거예요. 엄마의 그 꽃게를 좋아한다는 거를 저한테 말해줘야 된다는. 지금은 오늘은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거야. I think your mom said something. She said lobster. Number one lobster. Or number 2, crab. What did she say? 1 or 2? 자, 이 정도면 이제 아이가 2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속이 시원해졌지만 그래도 이 기억 속에 은연중에
내가 crab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오늘 밤 당장은 안 할 거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할 거예요. 자,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눈에 이렇게 장난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뭐 sister 아니면 brother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의 최애 캐릭터. 그러니까 뭐 나는 너가 뭐 피카츄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너 동생은 뭘 제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뭔가 훅 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아이한테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든 이제 그 주변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한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할 때 1대1이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그 1대1로 제가 답변. 아이가, 답변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영상을 왜 영어로 봐야 해요? 영어 왜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는데, 이런 상황, 순간이 오면 깨달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SM님 보니까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엄마표 영어는 사실 되게 외로운 싸움일 수 있잖아요. 아이한테 필요성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너가 여행 갈 때 아니면 공부할 때 도움이 돼. 아유, 지금 애들은 그냥 하루하루 놀고 있는데, 여행이 뭔가요? 대학 수능이 입시가 뭔가요? 그렇죠. 애들은 당장 하루하루 그때 즐거우면 그만인데, 그쵸.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돼야지 이제 그때 좀 얘기가 통할 텐데요. 그쵸.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미국을 가면 디즈니랜드에 가면 너가 거기서 영어를 막 하면 돼. 하면 엄마가 하면 되잖아. 이럴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요런 필요성을 저희는 제공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일단 타인이잖아요. 엄마가 아니고 제3자. 애들은 저희 딸도 그렇죠.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이렇게 좀 싫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딱 집에 오시면 그때부터 뭔가 갑자기 모범생 모드로 좀 바뀌더라고요. 괜히 막 선생님 기다린 척하고. 사실은 방금 전까지 I'm tired, 피곤해 이렇게 해놓고는 딱 쌤이 오시면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경험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떤 순간에 직관적으로 아이들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그 말을 하게끔 시켜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전문가죠. 예, 전문가가 하는 건 다르다는 말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단순히 2개만 보여드렸는데 이 2가지 옵션 되게 많아요. 막 동생이 좋아하는 캐릭터 뭐야 하면 막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묻는 거예요. 단순히 do you like to eat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하는 이게 아니라 그래 너가 당연히 안 좋아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야?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못 알아듣지만 또 스크루바? 아니면 요즘 아이스크림 이름 있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막 누가봐 이런 거 먹어가지고 누가봐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보여줘도 몰라. 조스바 정도는 알겠다. 그렇죠? 스쿠르바, 조스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는구나 해서 또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브랜드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뭐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좋은 아이스크림들 많이 먹이시니까 안에 색소 같은 거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저는 하나도 뭔지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구글링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렇게 배우는 그런 모습을 또 아이가 보면 내가 또 다음에 로지한테 내가 좋아하는 뭘 또 말해줘야 되는데 라는 또 필요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잘 쓴다고 했죠. 베스트 프렌드도, 그러니까 우리가 프렌드 친구 이게 아니라 그냥 너 친구 이름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못 알아듣지만 what's your do you have a lot of friends 한 다음에 what's your best friend's name, 너 베프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못 알아듣는데 maybe 지민, 정민, 다은 이렇게 그냥 애들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면 친구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약간 기억할 수 있고 건우, 건빈 이렇게 했을 때 딱 하나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your friend 건빈 하면서 또 그거를 쑥 그렇게 끼워 넣어주면 선생님이 내 친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네 하면서 제가 건빈이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도 전혀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단순하게 tell me about your best friend 이렇게 하면 진짜 싫겠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친구 이야기가 나왔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에 되게 신이 나가지고 말하고 싶은 그 필요성을 항상 아이들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계속 긍정적인 감정으로 좋아하게 되고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항상 재미있게 해주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거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큰 애들은요.
큰 애들도 됩니다. 그 아이들하고 피카츄 얘기하고 뭐 이런 걸로 집 만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 관심사라는 건 항상 있거든요. 지금 뭐 초등학생 고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산리오에 빠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얘기하면 게임 끝. 그 산리오를 의인화시켜서 하진 않아요. 산리오는 몇 살이고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워낙 요즘에 굿즈가 많으니까 그 어떤 그 캐릭터의 무엇을 사고 싶은지 키링인지 뭔지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걔가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항상 자기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애들이 종이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럼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뭐 못 그려도 잘 그렸다고 해주겠죠, 여러분. 뭐 못 그렸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림을 막 그래가지고 우와 하면서 또 띄워주는 거죠. 똑같이 아이가 보여주면 찍어가서 띄워주고 그런 다음에 근데 너 진짜 너무 잘 그렸다. 하면서 뭐 Do you have an art class? 미술 수업 듣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 You have an English class, right? So you have an art class? I think yes. 이렇게 하면 yes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 무슨 요일날 들어? It's 주죠. It's Wednesday. So you have my class. It's Wednesday. 그러면서 언제 듣냐고. What day do you have an art class?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이제 고학년이면 데이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Monday 이렇게 해요. 자, 저는 산리오 얘기 꺼내고 애가 그림을 보여줬는데 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의 스케줄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너는 매일 뭐 하니? 나에게 스케줄을 말해줄래? 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산리오 그림 그리고 미술 수업 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는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자기 스케줄을 저한테 너무 말하고 싶어서 이게 또 발동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큰 애들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큰 애들은 학습적인 게 들어가니까 수업이 이제 재미 위주도 있고 학습적인 거 위주도 있고 뭐 숙제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읽어봐라 하면 읽고 발음 틀리면 다시 읽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문법 틀리면 야 S 붙여야지 여기는 수동태니까 뭐 ED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순간순간 아이한테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이 다 있어요. 무슨 계획이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꼬꼬꼬마들부터 이제 황금기잖아요. 언어의 황금기 재미로 학습을 이끌어 주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영유라든지 뭐 영유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영유 보낼 수 있으면 보내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뭐 어디든 이제 그렇게 재미 위주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을 뭐 원어민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약간은 좀 과대 광고이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문구들을 보고 재미 이꼴 실력 향상 보증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런 환경이 현실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로우는 아직 많이 유명한 건 아니지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단독으로 이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진짜 스페셜 그 주인공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재미 보장 이해하셨죠? 여기에서는 뭐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학습적으로 갈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한테 필요성을 확실히 준다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저희가 학습적인 걸 쓱 들이밀어도 다 괜찮아요. 받아들여요. 왜? 이미 아이들은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싫고 조금은 힘들어도 하자고 하면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자기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느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리더스 북을 이렇게 막 줄줄줄 읽는데 이해도 조금 되고 자기가 예쁘게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도 하고 하면 이제 그런 나이가 3학년, 4학년, 뭐 2학년 이런 2, 3, 4 이렇게 올라갈 때 어쨌든 옆에 아이들하고도 비교도 되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친구들은 나중에 진짜 대놓고 학습적인 거 단어 50개 외우고 100개 외우고 이런 거는 스스로 주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분명히 조성이 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인플루언서인 분 중에 지니쌤, 이렇게 교과서 만드는 지니쌤인데 인스타 프로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지니쌤 검색하면 나오고 그 영어 교과서 만드는 지니쌤이에요. 아무튼 그분하고 이야기를 오래 나눴는데 만날 그 강연을 오셔가지고 저희 동네에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공교육과 그리고 이제 사교육 잘 이렇게 밸런스 맞추고 그리고 아이들 학습적인 부분도 분명히 균형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엄마표 영어만 이제 저 생각은 엄마표 영어만 쭉 하다가 나중에 학습적인 게 100%다 된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발화가 되고 그 딱 시기가 됐을 때 학습적인 거 딱 들어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그때 한 달 짧게 막 방학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그때 뭔가 딱 틀에 박힌 있잖아요. 문제집을 좀 풀어본다든지 문법 정리하는 거 그런 거는 특강처럼 들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요렇게 저희의 스타일로 밟아온 친구들은 사실 그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이 어디 타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순을 잘 밟아오고 한 5학년쯤 6학년쯤 됐을 때 챕터북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을 때도 분명히 뭔가 학습식인 게 필요할 거예요. 뭐 수동사, 뭐 비동사, P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때 그런 저희가 자료를 뭐 그래서 이 책을 풀면 될 거야 해서 아니면 스펠링을 외우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럴 때 수업 시간에는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수업 됐으면 시간 아까우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냥 스케줄을 스스로 정해서 뭐 월요일 뭐부터 금요일까지 이만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선생님이 말해주고 그거를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스펠링 한번 써보자 써볼래 내 눈앞에서 써봐 이게 아니라 했니 안 했니 했어 그냥 체크 그냥 요렇게만 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온 애들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가능한 아이가 되게 하는 가장 정석의 방법은 어릴 때 재미,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러운 학습으로 이끌어주는 거, 과정, 그리고 연령이 딱 적정할 때 학습적인 거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재미도 항상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도 재미만 한 적도 없고 그 어느 순간도 학습만 하는 적은 없어요. 저희랑 수업을 하실 때는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뭐 또는 강사님들 보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할게요. 제가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광고 타임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요런 수업 재밌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 인스타 프로필 가세요. 가시면 지금은 제가 유튜브 링크만 올렸는데 좀 이따가 바꿀 거예요. 인스타 링크에 가시면 제가 올려놨어요. 딱 누르면 여기저기 카테고리가 조금 많은데 거기에 맨 위에 로원 수업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래 죄송해요. 신청서 체험 수업이에요. 체험 수업 신청서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셔가지고 옵션 같은 거 좀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1회 수업을 구매하셔가지고 수업을 이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미 1대1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다 꽉 찼고 더 이상 대기도 안 받고 계속 하던 애들 잘 끌어오고 있고요. 2년 됐어요. 2년 전부터 우리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제가 코칭해 드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수업 스타일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매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이틀 내로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일단 신청하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다 하십니다. 신청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다. 강사님들이시면 이제 로운 수업 좀 해보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만 수업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온라인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지금 제가 쓰는 기술들을 뭐 배우고 싶고 마음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때 위치방으로 갈 거예요. 저는 양산이라는 곳에 사는데 조금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오시기가 불편한데도 저번 주에 오셨어요.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강연 잘 듣고 가셨는데 만나고 나니까 되게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시니까 기차 타고 차 타고 오시는데 빨리 도착하셔도 여기에 그 1시쯤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뭐 새벽부터 출발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제 아침 한 9시 출발하셨는데 1시에 도착하셨고 이제 기차표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7시에 출발을 이제 저랑 1시부터 7시까지만 스테이를 하셨는데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제가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숙박을 하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어떤 한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을 할 거예요. 4월 22일 날. 위치는 광교. 일단 광교에서 할 거예요. 서울로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제가 또 너무 성격이 하고 싶으면 당장 해야 되는데 서울은 숙소가 좀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숙소가 해결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광교에서 할 건데 서울하고는 가깝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다 가깝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지금 생각하면 9시든 10시든 아침 일찍부터 저기 지금 광고는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 10시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저랑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강연도 해드리고 그리고 기술 실습까지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거. 한 방이라고 해서 그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루 동안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를 싹 다 드리고 남아요. 분명히 내용이 남을 거고 안 남더라도 또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냐면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오프라인으로 저한테 직접 이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강연과 코칭을 받으시고 그리고 남은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게 아니라 남은 부분 강연해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일주일은 뭐냐면요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고 나서 만나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체크가 오케이 자 한번 보여주세요. 시연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상황극을 하듯이 드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실습 과정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횟수는 몇 회예요? 5회예요. 10회예요. 이렇게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될 만큼 많이 드려요. 정말 하실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될 때까지 해드렸어요. 그동안 계속.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뱉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일단 만나면 해보니까 이번에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5번 만나야 됐던 내용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0시간이 넘는데 그 10시간짜리 내용이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이번에 다는 못했어요. 왜냐면 6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걸 시간을 하루 종일로 늘리면 그 10시간치의 온라인 강연을 어느 정도 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10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혼자서 떠는 약간 강연 같은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연습이 됐을 때 또 연습을 봐드리는 거 영상 피드백 이런 거는 또 별개입니다. 한 번에 그냥 코칭비를 내시면 거기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인스타 광고도 올리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비용은 꽤 해요. 비용은 이제 조금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제 재밌게 수업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그 로운 방식 때문에 생기시는 수입 있죠. 최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못해도 요거는 한 달 만에 번다라는 그런 최소 수입에 그거를 3년치 연봉이라고 할게요. 그거에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아깝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들으셨던 분들은 다 본전 이미 뽑으셨죠. 심지어 아이패드도 없었던 분들 아이패드 사셔야 돼요. 겔탭도 됩니다, 여러분. 다 됩니다. 그런 기기를 사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도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은요, 저희가 많이 유명한 게 아니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하세요. 어머님들도 빨리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들도 빨리 로운 수업을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도 빨리 하세요. 이제 이 시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의 위치는 나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수업을 한다고 오픈했을 때 고민했다가 우리 애는 아직 어리고 별로 필요 있겠어? 하면서 수업을 안 듣고 다음에 봐야지 라고 했던 분들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 와서 수업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저한테 수업 제발 해주세요 해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저를 믿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듣고 있고 제 자랑 같고 로운 자랑 같지만 넘사벽의 수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진짜 저희 로운 스타일 믿고 따라와 주시고 하신 분들은 이전하고 확실하게 다른 라이프를 살고 계세요. 그 라이프라는 거는 수입의 측면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말고의 시간적인 측면 있죠.
시간을 조금은 자유롭게 쓰면서 더 원하는 삶, 그러니까 아이를 조금 더 케어할 수 있고 어디 기관에 소속되지 않아도,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진짜 임팩트 있게 수업을 하니까 군더더기가 없고, 그리고 그 책임감도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운을 믿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와, 이 12분은 계속 계시네요. 누구시지? 이 12분들 다 어머님들 또는 강사님들 다 등록하시는 거 아니야? 대박 나겠는데요, 저? 자, 저 로운이 대박 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배워서 결국은 학습적이게 연결이 돼서 잘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인생이 바뀌면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게 리소스, 이제 인적 자원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국력 향상에 우리가 이바지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의 로운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어학연수를 가는 그 비용 있잖아요. 어학연수 굉장히 비싸죠. 이제 뭐 미국 이런 데만 가도 몇 천만 원이에요. 정말로 비싸요. 저도 다 해봤고. 근데 어차피 뭐 그 몇 천만 원을 아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에서 이 말이 아니라 그 돈 쓸 수 있으면 써요. 근데 어학연수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여행을 하는 거죠. 미국이든 뭐 호주든 캐나다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여행, 뭐 박물관 여행, 뉴욕에 가서 모마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또 인사이트 얻고 더 견문이 넓어지고 한국으로 또 돌아와서 새로운 사업을 막 하고 내가 어디서 본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구현을 해서 어디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 만드는 도움이 되고. 제가 또 너무 나갔나요? 진짜예요. 이 경험치는, 이 견문을 넓히는 경험치는 절대 어디로 안 가거든요. 그때 뭐 제가 여행 다닐 때 돈을 많이 썼는데 그게 뭐가 남나? 뭐 시간 딱 잡고 이렇게 써내려가면 정말 많이 남았다는 게 수치화도 가능할 정도로 어머니들 다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죠.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경험들. 뭐 지금도 우리도 젊지만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 말씀하시기에, 학부모님들 말씀하시기에 가성비가 좋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 수업비 자체를 막 이렇게 따지면 절대 금액이 저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만들어내신 퀄리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제 신청서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결국 듣다 보면 가성비 진짜 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와, 12분 계속 계시네.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저 가야 돼요. 모임에서 이미 11분이나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저 해나마마 로지쌤 인스타, 혹시 지금 뭐 이 12분은 다 기존 저희 팔로우 분들일 것 같은데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인스타에 해나마마 로지쌤, 글씨가 너무 안 예쁘다. 그렇죠? 로리가 아니고 로지쌤, 그리고 뭐 또는 로운 영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히히나라님께서 기대된다고 하시네요. 네, 봐요 곧.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